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늘어날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델타 크론 변이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통합교육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갤런당 $6에 진입했습니다. 연일 판매가가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전기차로 스턴트 묘기를 흉내내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에게 $1,000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기간에도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며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늘어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다시 재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월 중순 80만 6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하락하던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지난 18일 29,600여 명에서 이틀 뒤인 20일 29,900여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원인은 영국에서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BA2 확산 때문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집계 결과 지난 1월 4일 0.4%에 그쳤던 BA2 감염자 비중은 지난 5일 13.7%, 12일은 23.1%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미국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확산을 이미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I would not be surprised given the fact that we've begun to open up and we have an increase in the BA2 variant that we'll be seeing an increase in cases. 파우치 박사는 그러면서도 유럽 사례를 보면 중환자 발생과 사망률이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What they are seeing now is not an increase in severity of disease. For example, their ICU bed usage, their intensive care unit bed usage is not up. The overall all-cause mortality is actually down. 파우치 박사는 현재로선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급속한 확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번 환자가 증가하면 규제를 다시 시행하는 등 재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we do see a significant surge, particularly one that might result in increased hospitalizations, we have to be prepared to pivot and perhaps reinstitute some of those restrictions. CDC는 오미크론 변이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백신 미접종 성인은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보다 입원할 가능성이 12배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예방률은 델타 변이의 경우 95%, 오미크론의 경우 94%였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유전자가 합쳐진 이른바 델타 크론이 발견됐는데 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통합교육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했습니다. 김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자들은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나온 델타 크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온 각국의 델타 크론 샘플에서 차이점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는 영국과 미국에서 발견된 델타 크론과 유럽 곳곳에서 확인된 델타 크론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델타와 오미크론 바이러스 세포의 재결합 과정에서 일부 유전자 조합이 무작위로 일어났는데 델타와 오미크론은 감염 방법과 백신 회피 능력 등 서로 다른 부분이 많아 새롭게 결합한 델타 크론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아직까지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델타 크론의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가 대부분 오미크론에서 유래한 만큼 치명성이 적고 중증 발전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2일부터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LA 통합교육부는 마스크 관련 안전지침을 개정하기로 교사노조와 합의하고 오는 23일 수요일부터 학교 내 실내와 교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원할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있으며 각 학교마다 마스크 착용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자율화로 변경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마스크 착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와 교사노조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등의 상황을 보며 마스크 착용 자율화 조치를 오는 가을 학기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갤런당 $6에 진입했습니다. 러시아발 악재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98. 27일 연속 최고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며 한 달 만에 $1.20가 올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갤런당 $5.94.7를 기록하며 30일 연속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4 중반대인 것과 비교하면 $1 이상 높습니다. 유독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이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첫째로 50개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유류세, 둘째로 지리적 특성 탓에 송유관을 통한 직접 공급이 어렵고 해상이나 육로를 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꼽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그러나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평균 30센트 이상 더 책정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부 지역 5개 정유사들이 원유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일단 가격부터 올려놓고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 oil refiners control 96% of the gasoline in the state. When they want to squeeze us, they can squeeze us, and we pay more. And that $1.10 we're paying extra is going into their pockets. 문제는 가격 담합이 의심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정유사들의 원가와 정유 비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So our bill, SB Senate Bill 1322, will require state oil refineries to publicly disclose the average monthly price that they pay for crude oil and the profit margins that they're making on the gasoline that they refine and sell. 치솟는 휘발유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자 주 정부와 의회가 여러 입법 조치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 없이 사실상 $6에 도달한 휘발유 가격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기 위해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전미 실물경제협회 컨퍼런스 연설에서 노동시장은 매우 강력하지만 현재 물가가 너무 높다며 물가가 통제될 때까지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연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올려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낼 경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해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훨씬 초과하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은 지난주 통화정책회의를 마친 후 내년 말 기준금리 2.8%를 목표로 모두 10번에서 11번의 금리 인상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도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렌트한 전기차로 스턴트 묘기를 흉내내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1,000의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검은색 테슬라 차량 한 대가 내리막길에서 점프를 하더니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주차된 자동차 외에 밖에 있던 쓰레기통까지 들이받아
유리병들이 길가에 나뒹굴어집니다. 한쪽에서는 10명 남짓한 젊은이들이 모여 전화기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0시쯤 에코파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잠시 후 사고를 수습하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와 틱톡에 업로드됐으며 유튜브 계정명은 도미니카스라는 채널입니다. 채널에서 올린 영상을 보면 차량이 사고를 내기 전 마리화나로 보이는 젤리를 입에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알렉스 초이라는 이름으로 올려진 또 다른 영상에는 여러 각도에서 찍은 화면이 편집돼 있는데 영상을 올린 크리에이터는 한인으로 추정됩니다. LAPD는 사고 차량이 렌트 차량임을 확인하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고 목격자는 한 무리의 청년 또는 청소년들과 함께 모두 4대의 테슬라가 현장에 있었고 사고 직후 운전자는 사고 차량을 버려둔 채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타고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 차량을 빌린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또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000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132명을 태운 중국 국내선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인명피해 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동방항공 소속 여객기가 추락한 산속에서 하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구칩니다. 사고기에는 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 등 모두 13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중국 남부 윈난성 쿤밍을 출발해 광둥성 광저우로 가던 길에 광시장 족자치구 우저우 텅현에 추락했습니다. 民航局已经启动应急机制，派出工作组赶赴现场。东航客机坠毁后，事故引发了山火。 목격자들은 굉음과 함께 폭발이 있었으며 사고 현장에는 비행기 날개 조각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구급대가 현장에서 사고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정확한 인명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아직까지 외국인 승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동방항공은 사고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사고기와 같은 기종인 보잉 737-800의 모든 운항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기간에도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 시당국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마리우폴에서 약 2,500명이 사망했습니다. This is a war crime, a massive war crime what's happening in Mariupol. 지난 20일 수도 키이우의 쇼핑몰에 대한 공격으로 최소 8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이행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Будь ласка, військову машину цієї країни, Росії, жодного євро для окупантів.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기간에 휴전체제 도입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전범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측은 존 설리번 주 러시아 미국 대사를 조치해 양국 관계가 단절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람잔 카디로프 체첸 공화국 수장은 더 많은 체첸 전사들이 우크라이나로 이동하는 장면이라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전량 대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Visa tai byloja, kad Lietuva rengiasi gyventi visiškai be Rusijos energetinių išteklių. 한편 유럽연합은 2025년까지 최대 5,000명 규모의 신속 대응군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취임에 맞춰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발표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무리한 이동 일정으로 안보 공백과 혼란을 낳은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5월 10일까지로 날짜를 못 박아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에 청와대가 무리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 결과였습니다. 기한을 정해두고 밀어붙이는 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기류입니다. 우선은 안보 공백 우려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재 당선인 측 계획대로면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이 문 대통령 임기 중 진행돼야 합니다. 이 기간 군 통수권자이자 안보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문 대통령도 과거 광화문 시대를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용산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인 측에 우려를 전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직결된 사안을 두고 당선인 측이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식도 청와대는 갖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 발표 뒤 윤석열 당선인 측이 내놓은 입장 강경합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협조를 거부하면 취임 후 통이동 사무실에서 국정과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안다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반응은 청와대 입장 발표 후 2시간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5줄짜리 입장문은 안타깝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우선 용산 이전 계획을 국민께 정중하고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충분히 설명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입장을 인수인계 업무에 대한 협조 거부로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선인 측은 이어 이전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해도 기존의 청와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통이동에 당선인 집무실을 쓰며 용산 이전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당선인 측은 또 당초 공언한 대로 5월 10일 0시를 기해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면 충돌 양상입니다. 인수위가 이전 작업에 필요하다며 신청한 예비비 496억 원의 내일 국무회의 처리 계획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취임에 맞춘 집무실 이전 계획의 첫 고비부터 벽에 부딪힌 셈인데 인수위 내에선 합참이 당장 이전도 아니고 국방부 지하 벙커 등이 있는데 무슨 안보 공백이 생기느냐 같은 반박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오늘 김영환 LA 총영사가 LA 한인회를 찾아 한인 커뮤니티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한인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LA 한인회를 찾은 김영환 LA 총영사. 한인회 간부들과 반갑게 악수한 뒤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LA 한인회는 김영환 총영사에게 한인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건넸고 김 총영사는 앞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인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나 한인 사회가 갖고 있는 걱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듣고요. 총영사관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영환 LA 총영사는 교민들과 자주 마주하면서 한인 사회를 보다 빨리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한인 원로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서로 협의하고 또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LA 한인회장 등 주요 단체장들과 만난 김영환 LA 총영사는 내일 오렌지 카운티를 방문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헌화한 뒤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의 주요 한인 단체장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지역 현안 파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외무고시 27회 출신의 김영환 총영사는 부임 전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한인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이창원 한인회장은 차세대의 모범이 되는 한인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장 이취임식은 지난 금요일 주요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창원 30대 뉴저지 한인 회장은 한인 2세로서의 강점을 살려 한인 사회와 주류 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 마음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한인 2세로서 1세들분들의 희생과 고난이 배어있는 34살 최연소 나이에 뉴저지 한인 회장으로 당선된 이창원 신임 회장은 지난 1987년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나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성장한 한인 2세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